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등포 3교육장의 홍승회 강사입니다. 오늘은 구글 오피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발표 자료 만들기 기능을 배우겠습니다. MS 오피스로 비교한다면 파워포인트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설치 없이도 내가 집에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다운받아서 발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정 수업 위에서 구글 크롬 브라우저 로그인 후에 구글의 프레젠테이션 기능으로 이동해서 한번 수업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브라우저를 열었는데요. 선생님들은 꼭 크롬 브라우저로 열어서 작업을 해주십시오.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서 구글로 가신 다음에 저처럼 여기가 로그인이 되어 있으시면 안 되죠. 일단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글 계정에 로그인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 되시면은요, 여기 썸네일 아이콘, 앱스 아이콘 눌러서 오늘 배울 내용은 구글의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기능입니다. 다시 한번 요거 아이콘 잘 보세요. 저희가 처음에는 구글 문서를 배웠고, 그 다음에 구글 스프레드 기능을 배웠습니다. 지난번까지.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구글의 오피스 기능 중에서 구글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발표자를 만들어 볼 거니까요. 네, 일단 로그인 계정 확인하신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과정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과정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여기 화면의 왼쪽에 보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파일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구글 오피스에서 문서를 만들고 계산식이 있는 스프레드시트 문서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부분은 미리 만들 수 있는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발표자를 만들 때 처음부터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해서 디자인을 꾸미는 작업도 있지만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는 템플릿을 좀 이용하시면 좀 더 빠르고 쉽게 발표 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 자료는 기존의 구글 오피스에서 제공되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어서 그걸로 한번 작업을 해볼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일단 지금 여기 템플릿 갤러리라고 하는 데 이렇게 펼쳐주시면은요. 아주 많은 템플릿들이 보입니다. 요리책을 발표할 수 있는 템플릿, 앨범을 만들 수 있는 템플릿, 그 다음에 제안서를 발표할 수 있는 템플릿, 이런 식으로요. 굉장히 다양한 템플릿들을 우리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걸 가지고 응용을 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쵸? 완전히 새로운 슬라이드에서 만들 수도 있는데, 오늘은 기존의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 위쪽에서 어떤 템플릿을 만들 거냐면, 오늘은 저희가 어떤 발표자를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제가 어떤 거냐면, 서울을 홍보하는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서울시를 홍보하는 그런 발표자를 한 4장에서 한 5장 슬라이드 정도 만들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어떤 자료를 수집을 해서 수집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네, 오늘 배울 내용은 발표자를 만드는데 주제는 서울시를 홍보하는 발표자를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템플릿을 이용해서 내가 그 서울시를 홍보하는 템플릿을 만들까 그걸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일단 눌러 봐야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지금 최근에 사용된 여기 사진 앨범이라고 되어 있는 이 템플이 있어요. 이런 템플릿이 어떤 건지 일단 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참여해 주시는 선생님들은 구글 오피스의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누르신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에 무료로 제공하는 사진 앨범 템플릿을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보세요.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잠깐만요. 이걸 조금 더, 네, 지금 이쪽 화면을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이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사진 앨범이라고 하는 무료 템플릿은, 지금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목록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슬라이드에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는지를 1번, 2번, 3번 한 번씩 누르셔가지고요. 그걸 한 번씩 클릭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표지 같고요. 2번 슬라이드는 그림 3개랑 글자 쓰는 레이아웃, 그 다음에 그냥 글씨만 들어간 레이아웃, 예, 사진과 그 사진을 안내하는 그런 슬라이드.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앨범에 들어가서 내가 작업을 할 수 있는 레이아웃들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이제 무료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를 홍보하는 걸 만들자고 그랬잖아요. 네, 서울을 홍보하는 홍보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적합한 템플릿을 눌러서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를 수집해야 돼요. 자료 수집에는 뭐 사진도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정보도 있을 것이고. 그쵸? 그리고 서울을 대표하는 소리, 뭐 아니면 서울을 대표하는 동영상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발표 자료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먼저 레이아웃이 나와야 돼요. 이 홍보물을 어떤 레이아웃으로 만들 것이냐. 그래서 지금 보이는 사진 앨범 템플릿에서 내가 기존의 기존에 내가 만들려고 하는 홍보물을 이 템플릿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런 아이디어도 좀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홍보물에는 어떤 자료를 수집을 해서 발표에 사용할까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1번부터 10개의 슬라이드가 있어요. 근데 저는 기존의 템플릿을 이용하는 건 좋지만 제가 구상하고 있는 어떤 홍보물에는 필요 없는 레이아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잠깐 닫아볼게요. 필요 없는 레이아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게 1번 슬라이드입니다. 1번은 표지인데 마음에 들어요. 여기다가 이제 내용은 바꾸지만 제목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2번 슬라이드예요. 요거 그런데 2번 슬라이드에는 제가 서울을 홍보하는 홍보물에 자료를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싶진 않아요. 레이아웃이. 그럴 때는 요 2번 슬라이드를 오른쪽 눌러서 슬라이드 삭제하세요. 삭제. 예. 슬라이드 삭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슬라이드를 삭제하는 명령이 바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좀 확대해 드려 보면 요거 2번 슬라이드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슬라이드 삭제 이렇게 눌러주시면 슬라이드가 필요 없다. 요 레이아웃은 필요 없다. 그러시면 삭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총 10개 중에서 하나가 삭제가 됐겠죠? 예, 그리고 저는 이 슬라이드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금 2번이 된 슬라이드도. 그러면 이 슬라이드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삭제. 그럼 슬라이드가 또 없어졌죠? 네, 그럼 보세요. 1번 슬라이드에서 2번 슬라이드에는 이런 레이아웃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서울시를 홍보하는 홍보물을 사진을 이렇게 하나 놓고 이 사진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썼으면 좋겠어요. 이 레이아웃은 마음에 들어요. 요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슬라이드를 눌렀는데요. 저는 3번 슬라이드 필요 없어요. 그러면 3번 슬라이드도 오른쪽 눌러서 삭제 눌러 주십시오. 예, 슬라이드 삭제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1번, 2번 슬라이드 2개 만들어 놨고 3번 슬라이드도요. 사진 3개를 집어넣는 넣는 레이아웃인데 이것도 좀 필요 없어요.
그러면 3번도 오른쪽 눌러서 삭제. 됐죠? 그리고 이제는 3번 슬라이드에 가면 3번 슬라이드에는 내가 소개하려고 하는 서울의 어떤 홍보물을 여러 개로 이렇게 이미지를 좀 가로로 보여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쓸 수 있는 레이아웃이 마음에 들어서 전 이걸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시 갈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요 아래쪽에 보이는 요 지금 현재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4번 슬라이드라고 하는 이 4번 슬라이드는 사진 3개를 길게 슬라이드에 넣은 건데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저는 4번, 5번도 필요 없어요. 4번, 5번, 6번도 필요 없어요. 딱 다 버릴 거예요. 그럴 땐 4번 클릭, Shift 누르고 6번 클릭. 지금 보이는 여기에서 4번은 여기서 클릭하시고 Shift 클릭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꺼번에 선택이 된 상태에서 오른쪽 눌러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슬라이드가 하나, 두 개, 세 개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수도 있어요. 에이, 그럴 바에는 새로 슬라이드를 만들지. 그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존의 템플릿을 응용하는 방법하고 새로 만드는 거 다 알려드릴 거니까 일단은 사진 앨범이라는 무료 템플릿을 선택을 해서 그 사진 앨범이라는 슬라이드에 레이아웃이 10개가 있는데 그 레이아웃에서 내가 필요 없는 거는 오른쪽 눌러 삭제를 한다. 이 개념 하나 설명드렸으니까 기억하시도록 하고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요.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2번 슬라이드가 하나 있는데 2번 슬라이드에는 사진과 그 사진을 홍보하는 홍보 글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를 홍보하는 홍보 글을 예를 들어서 역사박물관이다. 그러면 역사박물관의 메인 사진과 그걸 홍보하는 글 그리고 요 밑에는 역사박물관에 관련된 여러 이미지를 갖다 놓고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1번, 2번, 3번 슬라이드만 준비해 놓으시고 두 번째는 이제는 자료를 수집하는 일만 남았어요. 자료 수집. 네. 그러면 구글 오피스는요. 자료 수집이라는 것을 미리 해놓고 작업을 해놓지 않아도 작업을 하면서 수집하면서 작업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1번 슬라이드와 2번 슬라이드 레이아웃, 3번 슬라이드 레이아웃이 준비가 되셨다면 한번 저와 함께 서울시를 홍보하는 홍보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지금 보이는 걸 1번, 2번, 3번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각각의 슬라이드 확인하세요. 예, 무료 템플릿의 템플릿 중에서 필요 없는 건 삭제하시고 1번, 2번, 3번 슬라이드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제목 슬라이드를 클릭해 주십시오. 네, 1번 제목 슬라이드에 제목 상자가 있습니다. 그 제목 상자를 클릭하셔서 제목을 고쳐주겠습니다. 무료 템플릿에서 제공되어 있는 레이아웃에서 글자를 고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울을 홍보하는 홍보물을 작업할 거니까는요. 아름다운 서울 이렇게 쓸까요? 네, 나름대로 이름은 각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서울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서울을 안내합니다 라고 하셔도 되고 뭐 I love 서울 이런 식으로 제목 주시고 또 발표하는 사람의 이름을 각자 써야 되겠죠. 밑에 있는 글상자에는 이름과 그리고 만든 뭐 연월일 뭐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 날짜 그런 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글자를 블럭을 잡으시고요. 이 글자에 뭐 서식을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뭐 글자 서체라던가 글자 크기라던가 정렬 방법
그런 것들은 지금 보이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맨 위에는 정렬, 줄간격, 그리고 여기는 글자의 서식을 지정하는 서식 부분입니다. 서체 크기, 뭐 두껍게 글자 색깔을 조절하는 서식, 그 기본 도구 상자 이용하시면 되겠죠. 블록을 잡고 정렬 기능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상자의 오른쪽 정렬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줄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고 싶은 분들은 줄 간격 눌러서 줄 간격의 높이를 나름대로 본인이 희망하는 높이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줄 간격이었습니다. 네, 블록을 잡은 상태에서 글꼴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미 MS 오피스 과정에서 문서 과정에서 글꼴 더보기 과정으로 서체를 더 추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다운받은 서체가 더 있는 분들, 한글 서체가 있는 분들은 서체를 지정해서 본인의 발표 자료에 어울리는 글자 서체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문으로 보이지만 한글로 된 서체를 다운받은 거죠. 저희가 지난번에. 그래서 서체를 지정하시고 서체별로 글자 크기는 각자 지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글자 크기가 좀 너무 크다, 너무 작다 그러시면 서체에 따라서 글자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 줄 간격도 조금 다시 조절을 해서 제목을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 상자를 클릭해서 테두리를 클릭하셔서 십자가 이동 도구가 나오면 글 상자를 이동해서 조금 위나 뭐 아래쪽으로 옆으로 이동하셔서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좀 보기 좋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글 상자의 정렬 방법도 수정을 해서 좀 더 제목이 1번 슬라이드가 좀 보기 좋게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1번 슬라이드에서 이제 서울을 홍보하는 이미지가 세 가지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주제가 있으셔야 되죠.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 서울을 홍보하는 그 홍보물에서 예를 들어서 가볼 곳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볼 곳, 그리고 볼 곳, 가볼 곳, 배울 곳, 그리고 먹을 곳 그렇게 세 가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을 클릭하고 상단에 이미지 바꾸기 명령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선택하고 수정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그림으로. 자, 이미지 바꾸기를 눌러주세요. 준비된 자료가 없지요.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따로 모아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간단하게 웹에서 검색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바로바로 검색을 해볼 겁니다. 뭐 본인의 드라이브라던가 구글의 포토 이미지가 이미 저장되어 있는 분들은 가능하시겠지만 저희는 웹 검색을 통해서 이미지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구글 프레젠테이션 작업 화면의 오른쪽에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구글 검색창이 나오실 거예요. 아주 편리하게 자료 수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지 검색에서 제가 먼저 가볼 곳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를 한번 넣어볼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서울을 홍보하는 홍보물 중에서 가볼 곳에 관련된 키워드를 뭐라고 쓸까요? 뭐라고 쓸지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그냥 서울 이렇게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그냥 서울 검색을 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멋진 풍경 사진을 넣는 걸로 해보죠. 스크롤바 이용해서 좀 더 어울릴 만한 그런 서울 사진이 있는지 클릭하시고 네, 광화문 사진이 있는데요. 저는 광화문 사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시면 아래쪽에 바꾸기라고 하는 명령 밑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바꾸기 명령을 눌러 주십시오. 네, 원래 그림이 있던 위치에 그림이 검색한 이미지
바뀌어서 삽입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림도 똑같아요. 예, 주제에 맞게끔 내가 자료를 검색을 또 해줘야 되겠죠? 이번에는 서울시 이미지 말고 또 서울을 대표하는 또 배울 곳에 관련된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배울 곳 그러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서울에 배울 곳 그러면 박물관이요? 네, 박물관 검색하겠습니다. 네, 박물관 사진 하나 넣어주세요. 중앙박물관 괜찮습니다. 중앙박물관 넣어주세요. 네, 그림을 삽입하시고요. 그림의 위치를 조금 다시 잘라 보겠습니다. 그림을 더블 클릭해 주십시오. 네, 재단선으로 그림을 삽입하고 싶은 영역을 늘려주시면 돼요. 그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재단선인데 그 재단선을 왼쪽으로 좀 늘려서 또 오른쪽으로 좁혀서 두 번째 영역에 들어갈 그림을 다시 재단하십시오. 그리고 비어있는 슬라이드의 빈 곳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잘라진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가운데 잘 보기 좋게 맞춰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이미지 검색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는 이제 먹을 것에 대한 검색을 해볼게요. 먹을 것. 예, 재래시장 검색하셔서 재래시장에 검색 멋있는 이미지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네, 마땅한 이미지가 없지만 그냥 재래시장을 대표하는 이미지 하나 눌러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내가 삽입할 그림의 영역이 조금 좀 더 멋있는 부분이 따로 있다 그러면 더블 클릭하셔서 그림의 크기를 재단하셔가지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의 원하는 위치 확인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표지 작업에 들어갈 그림들을 이미지 바꾸기를 통해서 작업을 한번 다시 수정을 해봤습니다. 예, 그림의 위치 조절하실 수 있도록 드래그 앤 드롭 하셔서 이동하시고요. 예, 그림 더블 클릭하면 재단이 된다는 거, 재단선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번 2번 슬라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복궁 검색해서 경복궁 이미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 만한 대표적인 이미지를 경복궁이라고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볼 만한 대표적인 이미지를 제가 경복궁을 좀 검색해서 넣어봤으니까요. 나름대로 경복궁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밑에는 그 경복궁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복궁의 위치라던가 경복궁의 뭐 역사들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거 나중에 하도록 하고 3번 슬라이드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번 슬라이드에도 이제 가볼 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디를 넣을지 또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남산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이라고 이미지를 바꿔서 검색하시고요. 검색된 이미지 중에서 예, 지금 남산타워 멋진 사진 하나 바꿔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울시에서 또 가볼 만한 추천 장소를 또 뭐라고 할까요? 남산에 쓰니까 이번에는 한강이라고 검색을 해볼까요? 한강. 네, 한강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멋지게 생긴 한강 사진 중에서 멋있는 한강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한강 날씨가 안 좋은 날 사진 찍었는데 뭐 다시 바꾸실 수 있도록 이미지 바꾸기만 하시면 되니까요. 이미지를 두 번째 한강으로 바꿔주시도록 하고요. 그럼 세 번째 그림은 뭘로 검색을 할까요? 서울에서 가볼 만한 곳을 어디로 추천할까요? 어디가 좋으시겠어요? 뭐 이태원이 좋을까요? 아니면 뭐 인사동이 좋을까요? 처음에 오시는 분들한테 어디를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서울을. 그 서울시를 홍보하는 홍보물 자체에 예를 들어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었어요. 그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인데 그거 좀 간단하게 다시 보여드려 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이미지를 클릭하셔가지고 바꾸겠다. 그러시면 이미지 바꾸기라는 걸 통해서 웹에서 검색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어떤 키워드로 내가 작업을 해서 넣을 것인지 자료를 수집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경복궁이다 라고 필요하시면 그 경복궁 이미지를 검색해서 예, 경복궁을 치면은 경복궁에 관련된 이미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미지 선택하고 이렇게 바꾸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수집된 자료가 있으면 컴퓨터에서 업로드가 되겠지만 웹에서 검색해서 바로바로 넣을 수가 있는 이 작업을 통해서 이 3번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을 선택을 해서 남산 집어넣고 이미지 바꾸고 이렇게 이제 보여드려 볼게요. 이미지 바꾸고 요거는 남산 사진이에요. 그리고 서울시를 또 가볼 만한 곳으로 요거는 선택을 해서 이미지 바꾸기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남산 한강 검색했어요. 한강. 예, 이렇게 한강 검색을 해서 한강 이미지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한강 사진이 있다. 그러면 그거 하나 이게 클릭해가지고 바꿔주기 버튼만 누르면 여기 있는 한강 사진이 바뀌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딱 여기까지 수업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바꾸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소리 없이 진행을 했는데 좀 그 점 양해해 주시도록 하고요. 다시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여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저는 인사동 검색을 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요 이미지는 인사동, 인사동 검색해서 집어넣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 바꾸기를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웹에서 검색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웹. 네, 이렇게 웹에서 검색 후에 예, 인사동 그림까지 넣어서 이제 내가 서울을 홍보하는 홍보물 중에서 가볼 곳이라고 하는 거를 검색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남산과 한강과 인사동에 관련된 수집된 정보 중에 이미지는 준비됐지만 다른 정보가 없어요. 예를 들어 위치 정보라던가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검색을 해서 넣도록 할 거고요. 이번엔 이렇게 할게요. 아까 제가 1번 슬라이드를 가면은 1번 슬라이드에서 화면에 보이는 이 가볼 곳이에요. 배울 곳이라고 해서 배울 곳. 서울시에서 배울 곳. 그래서 지금 조금 정리를 드리면 여기는 갈 곳, 서울시에서 가볼 곳, 여기는 배울 곳. 서울시에서 많은 분들이 좀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나, 배울 곳, 여기는 먹을 곳. 예,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해서 제가 이미지를 넣었잖아요. 그럼 배울 곳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제는 4번 슬라이드예요. 배울 곳을 안내하는 이미지라던가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레이아웃이 없잖아요. 레이아웃을 추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아웃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그러려면 지금 보고 계시는 구글 오피스에 보시면 위에 슬라이드라는 게 있어요. 슬라이드. 예, 슬라이드에 가시면은요, 여기에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어디를 눌러놓고 작업하셔야 되냐면요, 3번 슬라이드를 눌러놓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에 새 슬라이드 이렇게 누르셔야 됩니다. 예, 새 슬라이드를 누르시면 아무것도 없는 레이아웃이 나옵니다. 비어있는 레이아웃이죠. 그래서 4번 슬라이드를 누르시고, 그리고 슬라이드에 여기 보시면은 레이아웃 적용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레이아웃 적용. 예, 레이아웃 적용이라는 곳은 내가 4번 슬라이드를 새로 추가했는데 어떤 틀이 필요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요 2번 슬라이드하고 비슷한 틀이 필요해요. 그래서 레이아웃 적용이라는 곳에 가서 여기 보시면 요거 섹션 제목 및 설명이라고 하는 요 레이아웃이 필요해요. 예, 요거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다시 축소하면은요, 내가 새로 삽입되어 있는 이 슬라이드 레이아웃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여기는 지금 글자를 집어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군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지금 우리가 요 4번 슬라이드에 레이아웃 적용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여기 있는 여기 뭐 제목 슬라이드, 섹션 헤더, 본문 요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런 레이아웃을 가져와서 새로운 틀을 작업해도 괜찮겠지만 저는 그럼 이렇게 갈게요. 요 4번 슬라이드를 아까처럼 오른쪽 눌러서 슬라이드 삭제 버튼 눌러서 버릴게요. 왜 버리냐면 지금 여기 2번 슬라이드하고 아주 동일한 그런 레이아웃으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요 2번 슬라이드랑 똑같은 레이아웃을 복제를 해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슬라이드 복제.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 복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할게요. 2번 슬라이드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거기에 슬라이드 복사라는 명령이 보입니다. 슬라이드 복사 눌러주세요. 그럼 똑같은 레이아웃이 두 개가 생겼죠? 예, 그리고 이 3번 슬라이드를 4번 슬라이드로 끌어 이렇게 내려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이동입니다. 이동. 슬라이드 이동. 네, 이렇게 슬라이드를 이동하면은요, 똑같은 슬라이드가 하나 더 4번 슬라이드에 만들어졌습니다. 한 번 더 복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3번 슬라이드하고 똑같은 레이아웃이 필요해서 요 3번 슬라이드 복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슬라이드 복사. 네, 이렇게 슬라이드 복사를 눌러놓고 지금 보이는 이 슬라이드를 또 아까처럼 요 밑으로 이동해 주세요. 밑으로 이동하세요. 복제 어렵지 않죠? 예, 이동도 어렵지 않죠? 예, 해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요 4번 슬라이드를 누르시면 2번 슬라이드하고 내용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볼 곳을 배울 곳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4번 슬라이드에다가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배울 곳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배울꽃. 그리고 요거 이미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번 슬라이드에서는 배울 곳을 안내할 건데 배울 곳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 요거 이미지 바꿔볼게요. 이미지 바꾸기 웹에서 검색 똑같아요. 계속 반복 작업입니다. 이번에는 아까 국립중앙박물관 안내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미지가 구글에 검색이 될까요? 엔터. 네, 그랬더니요. 국립중앙박물관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제일 첫 장면이 정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사진 그냥 넣을게요. 요 사진. 요 이미지 클릭하시고 바꾸기. 네, 그리고 축소해서 보면은요. 이미지가 들어갔던 이 부분이 다른 이미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 이미지를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다운받은 검색한 이미지 중에서 여기 자르기 부분이 있어요. 자르는 영역. 그거를 조금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영역을 이렇게 조절해서 원하는 영역만 잘라 쓸 수도 있어요. 전 요게 좋다. 그러면 이렇게 더 잘라버리는 거죠. 끝까지 더블 클릭해야지 자르기 재단선이 보입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곳 눌렀을 때 이 이미지를 이렇게 끌어서 오른쪽에다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걸 홍보할 수 있는 큰 메인 이미지가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러면 보세요. 4번 슬라이드가 배울 곳이라면 여기 2번 슬라이드 있죠. 요 2번 슬라이드는 이게 될 것 같아요. 경복궁이 아니라 가볼 곳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2번 슬라이드는 가볼 곳 그리고 4번 슬라이드는 배울 곳 됐죠? 그리고 지금 여기 5번 슬라이드는 그럼 몰라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배울 수 있는 장소, 예를 들어 박물관, 예를 들어 예술의 정당 그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를 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거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럼 5번 슬라이드는 3번 슬라이드를 복사해서 하나 복제해서 똑같이 이동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놓고 요 첫 번째 그림 이미지 바꾸기 웹에서 검색 이번에는 예술의 전당 해볼게요. 예, 웹에서 검색했을 때 예술의 전당 이렇게 검색을 하면 예술의 전당 사진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또다시 예술의 전당 사진 중에 멋있는 사진 하나 클릭하고 바꾸기. 예, 그림을 바꾸는 기능도 MS 오피스에 비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자료를 미리미리 수집하지 않고 꼭 넣어야 되는 그림이 있다면 컴퓨터에 옮겨놔야 되겠지만 검색을 해서 통해서 이렇게 넣는 거는 이미지를 바로 바꿔가면서 검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그림도 바꿔볼게요. 두 번째 그림 누르고 이미지 바꾸기 눌러서 웹에서 검색. 이번에는요, 우리 또 갈 수 있는 곳이 예술의 전당 말고 서울시립미술관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서울시립미술관 검색해 볼게요. 서울시립미술관. 예,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검색을 했더니 또 멋진 서울시립미술관의 그림이 보입니다. 어떤 그림을 넣을지는 일단 클릭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서울시립미술관의 예전 모습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요거는 공사 안내판 그림이 있는 것 같은데 공사 안내 요거 넣을게요 그냥 저는. 네. 그리고 세 번째 그림도 바꿔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 클릭하고 또 이미지 바꾸기 눌러서 웹에서 검색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서울에서 또 이제 배울 곳이 어디 있을까요? 역사박물관이요?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전쟁기념관이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럼 전쟁기념관 한번 해볼게요. 네,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가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쭉 검색을 해서 용산 전쟁 기념관의 메인 사진이 요거 같아요. 요게 이제 전쟁 기념관 메인 사진인데 제가 한번 그거 바꿔볼게요. 바꾸기, 예. 나오시죠? 네, 그러면 지금처럼 이미지를 기존의 무료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미지만 바꿔주고 글자만 바꿔주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가볼 곳 했고 4번 슬라이드는 배울 곳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4번하고 5번을 또 복사를 해서 먹을 곳을 검색해야 되겠죠. 빨리 해볼게요. 예, 4번 슬라이드를 마우스 오른쪽 슬라이드 복사. 똑같은 게 나왔죠. 그리고 요거를 밑으로 끌어서 밑으로 이동하세요. 맨 밑으로 6번 슬라이드로 이동하세요. 6번 슬라이드로 이동하셔서 얘는요. 더 블럭 잡고 먹을 곳, 먹을 곳이에요. 먹을 곳. 예, 먹을 곳 이미지 검색해야 되겠죠? 예, 먹을 곳.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미지 검색을 눌러서 웹에서 검색을 해가지고요. 서울에서 가장 먹을 곳이 뭐라고 검색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에 보시면 서울 먹거리. 네, 저는 뭐라고 썼냐면은요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서울 먹거리 이렇게 썼어요. 서울 먹거리를 검색했더니요 특별히 원하는 이미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요런 거 할게요. 그냥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설렁탕 맛있게 생긴 설렁탕 그림을 먹거리로 넣도록 할게요. 선택하고 바꾸기. 네, 그럼 이게 설렁탕 글씨 아니라 제첩국인가 봐요. 그쵸? 제첩국. 네, 뭐 좋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5번 슬라이드를 또 복사해야 돼요. 오른쪽 눌러서 슬라이드 복사 버튼 눌러서 그리고 지금 복사된 슬라이드를 밑으로 끌어서 맨 밑으로 이동하세요. 그럼 7번 슬라이드에 이제 마지막으로 먹을 곳이 필요한 여러 가지 장면이 또 연출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을 곳 다시 한번 해볼게요. 7번 슬라이드 눌러 놓으시고 첫 번째 그림부터 먹을 곳인데 제가 광장시장, 뭐 망원시장, 뭐 요런 거 한번 해볼게요. 예, 첫 번째 그림 바꾸고 웹 검색 광장시장. 네, 광장시장 대표적으로 클릭해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그림 망원시장 이미지 바꾸기 웹에서 검색. 예, 그래도 서울시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대표적인 시장이 예를 들어서 광장시장 또 망원동 시장 뭐 이렇게 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냥 망원동 시장을 안내했는데 와 망원동 시장은 그렇게 안내 이미지가 없어요. 네, 망원 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망원동 시장 없네요. 망원 시장. 네, 망원 시장에 관련된 이미지가 별로 없어서 그냥 비슷한 이미지 그냥 넣을게요. 이렇게 클릭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입장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꿔서 이미지 넣으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이미지 바꾸기 눌러서요. 이태원 들어가겠습니다. 이태원. 예, 이태원에 가셔도 또 외국 분들을 위해서 먹을 게 굉장히 또 많잖아요. 그래서 동대문도 괜찮고 이태원도 괜찮고 선생님들이 검색할 수 있는 이미지가 무엇이 어떤 게 좋을까? 서울을 홍보하는 게 뭐가 좋을까? 그러시면 이태원이든 내지는 동대문이든 이미지 검색해서 그러면 다시 이태원의 밤거리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그러면 1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서울을 준비하는 이런 자료들을 웹에서 검색해서 넣긴 넣었지만 두 번째는 뭐가 돼야 되냐면 이제 정보, 어떤 정보냐면 위치 정보라던가 이런 거를 검색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가볼 곳이라고 하는 곳 있으시죠? 예를 들어 2번 슬라이드를 눌렀을 때 그 2번 슬라이드에 여기 보시면 오전 몇 시 몇 분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거 상자가 필요 없을 때 딜리트해요. 아무것도 없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3번 슬라이드는요. 우리가 남산과 한강과 그리고 지금 인사동을 안내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산의 유래, 뭐 한강의 유래 이런 것들을 좀 검색을 해서 넣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만 할게요. 예, 서울 남산타워 이렇게 검색을 해서요. 여기다 이렇게 줄여 놓을게요. 이렇게 줄여 놓으면 이게 남산타워다라는 게 나오겠죠. 그리고 요거를 또 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얘를 클릭하고 요거 컨트롤 눌러주세요. 컨트롤 누르고 시프트입니다. 컨트롤 누르고 시프트. 개체를 복제할 때는요. 이 개체를 누르시고 컨트롤 플러스 쉬프트 드래그 예, 이렇게 하시면은요 수평 수직으로 복제가 된다라는 단축키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복제 하셔가지고요 여기는 서울 한강 이렇게 여기는 서울 인사동 거리 인사동 거리 이렇게 안내하고 싶은 거를 검색해서 정렬 방법도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정렬 방법은 위쪽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조금 더 재미나게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더 많은 이미지와 더 많은 도형과 더 많은 글씨를 써도 되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다 뭔가를 더 작업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러시는 분들은 맨 위에 가시면 삽입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삽입. 그 삽입이라고 하는 데 가시면 이미지를 집어넣을까요? 텍스트 상자를 집어넣을까요? 아니면 오디오, 동영상, 도형, 표, 차트, 워드아트, 선 이렇게 삽입 탭에서는 내가 더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개체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도형 집어넣을 거예요. 그랬을 때 도형에 갔을 때 요런 데 보시면은 뭐 하트 도형 같은 것도 보기 좋잖아요. 그럼 하트 도형 하나 이렇게 눌러서 여기다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그럼 이런 걸 우리는 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도형은 우리가 구글 문서, 구글 스프레드, 구글 프레젠테이션의 모든 기능에 동일하게 개체를 선택한 다음에 개체를 채우거나 개체 테두리를 투명하게 만든다거나 그쵸? 이런 식으로 내가 개체에 대한 수정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하트를 나는 그라데이션 주고 싶은데 그러시면 여기 채우기에 그라데이션이라는 데 가서 하트를 내가 원하는 색으로 그라데이션 채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예쁜 그라데이션 찾아서 색깔을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삽입에는 그 외에 우리가 별도로 삽입하고 싶은 개체들이 있다. 메뉴 잘 기억하셔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트를 여기다 하나 넣었죠. 안 넣는 것보단 넣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여기 회전축이 있어서요. 동그랗게 생긴 회전축을 이렇게 누르면 하트가 예, 약간 기울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배울 곳 요것도 글상자 필요 없어요. 그러면 테두리 눌러 딜리트. 그러면 배울 곳입니다. 그러면 5번 슬라이드에 가시면은요. 내가 어디서 뭘 배울 것이냐 이거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예술의 전당. 예, 예술의 전당이고요.
요 글상자 요렇게 줄이셔서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복제하는 거 뭐라고 그랬죠? 복제 단축키 어떤 거지 기억나십니까?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죠? 또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 예, 요렇게 해서 시립 미술관 여기는 전쟁 기념관 그리고 또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또 집어넣을 수 있는 이모티콘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아까 도형 집어넣었거든요. 도형을 집어넣었는데 클립 아트를 집어넣으면 너무 좋겠지만 삽입 탭에는 클립 아트라는 개념이 없어요. 네, 그래서 클립 아트를 집어넣으려면 이미지 검색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이미지에 가서 여기 보시면 또다시 웹 검색을 하면 구글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하겠다. 그럼 연필이 필요하다. 그러면 연필 아이콘이라고 이렇게 써보세요. 연필이라고 쓰면 연필 사진들이 나올 거고요. 연필 아이콘 하면 연필 아이콘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검색된 이런 아이콘을 좀 넣으면 훨씬 더 보기 좋은 작업이 될 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하나만 클릭, 삽입. 지금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삽입을 했기 때문에 삽입 버튼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조려해서 이런 데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좋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림, 뭐 클립아트 이런 것은 삽입에 이미지로 넣어야 된다. 준비된 게 없으면 웹에서 검색하면 아주 쉽게 이미지를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먹을 곳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글상자도 버려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7번 슬라이드에 가서 여기도 아까 제가 한 것처럼 광장시장 예, 그래서 갖다 놓고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 그리고 여기는 아까 제가 동대문이라고 그랬나 봐요. 동대문 그리고 여기는 광장시장이 여기가 이태원이었고요. 광장시장이 없어서 그냥 이걸 동대문이라고 제가 지칭할게요. 동대문 정도로 놓을게요. 그럼 자료 수집은 이렇게 하고요. 기존의 무료 템플릿을 수정하는 방법은 충분히 아시겠죠? 여기다 이미지를 더 넣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7번 슬라이드 밑에다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슬라이드라고 하는 메뉴로 가셔야 됩니다. 슬라이드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새 슬라이드 가십시오. 예, 아무것도 없는 슬라이드죠? 아무것도 없는 슬라이드, 빈 슬라이드예요. 그런데 또다시 슬라이드라는 메뉴 가서 레이아웃 적용이라는 데 가면은요. 레이아웃 적용이라는 데 가시면 여기 보시면은 아주 핑크색으로요. 핑크색으로 제목을 추가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하고 요점이라고 하는 슬라이드가 보이는데 그거 한 번만 레이아웃 변경해 볼게요. 그러면 새로 추가된 슬라이드가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는 바탕이 나오면서 글씨 쓰라고 나오죠. 여기다가 Let's go 서울 네, 이렇게 해서 Let's go 서울 하고 쓰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럭 잡아서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글자도 조금은 크게 만들게요. 서체에 따라 글자 크기는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글자는 각각 키우시고요. 회전 버튼을 눌러서 살짝 회전을 시켜서 저는 이렇게 해서 렛츠고 서울 하고 마무리를 주겠습니다. 여기다 이미지를 추가한다, 도형을 추가한다 그런 거 각자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1번 슬라이드부터 기존의 2번, 3번 슬라이드만 남겨놓고 무료 템플릿에서 제공하는 거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미지를 바꿔 집어넣고
2번 슬라이드와 동일한 4번 슬라이드를 오른쪽 눌러 복사해서 슬라이드를 복사해서 동일한 레이아웃을 만들었고요. 예,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하나 추가해서 레이아웃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삽입 탭하고 슬라이드 메뉴를 조금 배웠는데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이걸 발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발표하는 방법 좀 설명드려 볼게요. 예, 요 왼쪽 슬라이드 맨 위에 1번 슬라이드를 눌러 볼게요. 예, 1번 슬라이드를 눌러 놓고 지금 1번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가 쇼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쪽에 보시면 프레젠테이션 보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거 눌러볼게요. 그럼 갑자기요, 내가 만든 발표 자료가 쇼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화면을 클릭, 가볼 곳, 클릭, 어디, 클릭, 배울 곳, 클릭, 여기 가세요. 클릭, 먹을 곳, 어디 가서 먹으세요. 이렇게 해서 안내를 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렛츠고 서울이라는 발표자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료 템플릿을 이용하고 슬라이드를 삭제하고 슬라이드를 복제하고 슬라이드를 이동하는 그런 몇 가지 기능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조금 더 제가 효과를 주면은요, 클릭하면 넘어갔잖아요. 근데 전환 효과를 주고 싶어요. 전환 효과. 가볼게요. 슬라이드를 가시면은요, 슬라이드라는 메뉴에 가시면은요, 여기 보면 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환. 예, 슬라이드 전환 가시면 1번 슬라이드부터 마지막 슬라이드까지 쇼가 진행될 때 전환되는 모션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요. 이렇게 모션이라고 하는 창이 나옵니다. 예, 제가 슬라이드 메뉴에 전환 효과라는 기능을 준 건데 이런 화면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전환 효과의 없음이라고 하는 걸 눌러서 여기 보시면 사라지게, 흐려지게, 뒤집기, 정육면체, 갤러리 이런 게 보이거든요. 일단 저는 정육면체라고 눌러놓고 그리고 모든 슬라이드에 적용하고 눌러볼게요. 정육면체 누르고 모든 슬라이드에 적용. 예, 그러면 1번부터 7번 슬라이드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면은요. 요게 이렇게 전환 효과가 들어갔구나 하고 여기 전환 효과 적용됐어요 하는 모션의 동작이 그림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프레젠테이션 보시. 처음부터 볼까요? 그러면 1번 슬라이드부터 눌러놓고 다시 볼게요. 예, 갑니다. 전환 효과 들어가나 보세요. 네, 요렇게 전환이 되죠. 네, 요렇게 전환이 되죠. 네. 발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청중들의 시선을 끈다라는 거예요. 청중의 시선을 끊을 때 소리 아니면은 시각적인 걸로 끌어야 되잖아요. 그럼 다양한 도형들, 그래픽적인 요소들, 지금 보이는 전환 효과들, 예, 이런 것들이 청중의 좀 시선을 끌어서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을 청중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 그거를 내용을 짧고 요약을 해서 간략하게 시선을 끌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만든 발표 자료는 잘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발표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우리가 슬라이드라는 메뉴에서 할 수 있었던 내용들 그런 걸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기라고 하는 보기 탭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기 탭은 뭐냐면 지금 슬라이드가 1번, 2번 그리고 1번, 2번, 3번 슬라이드 왼쪽에 있잖아요. 근데 보기 탭에 가시면은요. 이 보기 탭에 가서 예를 들어서 바둑판 보기 요거 눌러볼게요. 바둑판 보기라는 걸 눌러주시면은요. 지금 제가 작업한 슬라이드가 1번, 2번 슬라이드가 이렇게 슬라이드가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걸 조그맣게 축소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갈게요. 보기 가서 바둑판 보기라는 걸 체크를 풀면은요. 슬라이드가 왼쪽에 슬라이드 목록 개요부터 시작해서 내가 작업하는 작업 영역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지금 모션은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이 모션 창에서 X 버튼을 눌러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프레젠테이션 보기를 눌러서 멋진 발표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소리가 좀 안 나오는 관계로 따라오시는 분들이 조금 좀 답답했을 텐데요. 마무리 잘 할 수 있는지 요거 잘 보시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울 내용을 마무리해 드려 보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은 구글에 프레젠테이션 기능이 있다라는 거 새로 배웠고요. 그 프레젠테이션의 자료를 수집하고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기능 위주로 전환 요거까지 마무리가 됐는데요. 멋진 발표자로 잘 보시고 따라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